요즘 심심치 않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부산에서도 갭 투자 하는 사람, 10채, 20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대구에서도 들리고요. 서울에서도 갭 투자하던 사람이 만세 불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갭 투자가 뭐냐고요? 이게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전세 끼고 사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또 사는 거예요. 갭 투자로. 전세자금 또 대출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아파트 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적게는 5채, 6채부터 많게는요. 수백 채까지도 가지고 있는 갭 투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 완전히 된설이 맞았어요. 왜냐고요? 기본적으로 주택이 2주택 이상자에게는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가 많이 됐고요. 9억 이상 고가 아파트에는 대출 없앴습니다.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또 안 해주기로 했어요. 이러니까 갭 투자한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만세 부르거나 도망가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안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전을 겪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안 되니까. 유동성이 안 되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내놔도 안 팔려. 팔 수가 없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왜 살 사람이 없느냐? 정부가 규제만 때려놨잖아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사고 싶어도 현금 가지고 사야 되는데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에서는 투자한다고 많이 가.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요. 랜드마크 쪽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서울에서 규제하니까 수원 가서 투자하고 용인 가서 투자하고 성남 가서 투자하고 여기서 넘어서 이제 과천 가서 투자하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풍선 효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는 곳은 이렇게 사람들의 투자가 일어나지만 랜드마크가 안 되는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한 사람들은 유동성 막혀 거래 안 돼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세 불러. 만세 불러니까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요. 전세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많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요. 등기부등본도 안 떼본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야지 이 부동산 실소유주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도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사람도 심지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날라버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보면 법원 경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지옥선에서 발표한 건데 보면 감정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강제 경매가 이게 채권자가 세입자인 경우예요. 예. 채권자가 강제 경매 이게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요 4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요 와 107건입니다. 107건. 그나마 지금 2017년 2018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2019년 오면요 훨씬 커집니다. 2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산을 하니까 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빌라를 수백 채 소유한 사람이 잠적했어요. 수백 채 빌라. 이게 아파트면 그나마 현금성이 좀 현금 전환이 빠르니까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잠적을 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빌라에 사는 사람 이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어려워요. 서민들. 예. 중산층 중에 좀 중에 하층들. 뭐 1분이나 2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신혼분들. 소득 기준으로 따져서 0에서 40%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빌라에 많이 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갭 투자 때문에 서민들의 가슴은 더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연착륙, 그죠? 그러면서 부동산에서는요, 시장의 원리에 부합된, 예.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잖아요. 공급을 많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에 부합된 그런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규제만 가지고 계속 칼을 휘두르니 부동산 정책, 부동산 경제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다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이나 여 멀리 가서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공급이 없잖아. 공급이 없으니까 자꾸 공급이 있는 곳에 신축 아파트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게 그만큼 기업들이 참 부동산 쪽에서는 왜곡이 일어나고요. 그 왜곡이 결국은 부동산 경제뿐만 아니라 더 큰 경제도 망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세금이라도 만약에 이거 날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전세금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삶의 터전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있잖아요. 반드시 등기부 등록을 떼보고 부동산 실소유자 누군지 확인하고요. 또 그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또 확인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전세보전금 반환제도 이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전세금까지 날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전세보전금 반환제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